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리더들은 눈앞의 성과와 전략에만 집중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수천 년 전의 지혜, 바로 이사야서라는 고전을 통해 현대 조직의 건상 상태를 진단하는 아주 놀라운 도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경고가 어떻게 오늘날 리더십의 전곡을 찌르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 질문 아마 모든 리더들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겁니다. 왜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조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 원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공의 함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 그 자체가 조직을 무너뜨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함정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사야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경고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성공의 함정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이어서 이사야서가 전하는 3가지 핵심 경고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리더십을 직접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성공의 함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건 말이죠. 조직이 성공에 너무 취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조직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함정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뭘까요? 이사야서는 이걸 잊혀진 토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지 이사야 17장에 나오는 한 강력했던 국가의 사례를 통해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철옹성 같은 요새를 가졌지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딱 짚어서 얘기하죠.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목적의 근원, 즉 반석을 잊었기 때문이라고요. 한마디로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현대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한 유명한 말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는 요새를 쌓아 올려도 그 밑을 바치는 조직의 핵심 가치와 목적이라는 문화, 즉 반석이 부실하면 그 모든 게 그냥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공의 함정의 정체입니다. 조직이 커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리더는 자기도 모르게 초심을 잃게 돼요.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대신에 눈앞의 숫자나 시스템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성공이라는 빛에 눈이 멀어서 뿌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조직이 자랑하는 요새는 뭔가요? 뛰어난 기술력인가요? 아니면 높은 시장 점유율인가요? 다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 조직의 반석, 즉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우리 조직의 토대를 잊지 말자는 거였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요. 내부에서 힘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외부에서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한테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이들이 택한 방법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의 동맹이라는 외부 해결책에 기대는 거였죠. 하지만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려는 그 동맹, 그거 그냥 신기루일 뿐이야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리더십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처럼 시간과 노력이 좀 들더라도 우리 조직 내부의 힘, 핵심 역량을 단단하게 키우는 방식.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M&A나 요즘 유행하는 경영 기법, 외부 투자 같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빨리빨리 크려는 거죠. 이사야가 경고한 게 바로 이 오른쪽의 위험성이었던 겁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사야의 경고가 짐 콜린스의 유명한 연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가 말하는 기업 몰락 5단계 중에 2단계가 바로 원칙 없는 더 많은 추구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 조직의 근본을 벗어나서 무분별하게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것. 즉, 공허한 동맹과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조직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장은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단단한 힘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사라져버릴 수 있는 외부의 힘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건가요? 자, 지금까지 잊혀진 토대와 공허한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 즉 미래의 위험을 미리 보고 조직에 알려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1장을 보면 파수꾼이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성벽 꼭대기에서 홀로 깨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알려야 하는 사람이죠. 야, 이거야말로 리더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비유 아닌가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 뷰카죠. 모든 게 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이런 안개 같은 시대에 리더의 파수꾼 역할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의 파수꾼, 즉 리더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조직 심리학자 칼 와익은 이걸 센스 메이킹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혼란스러운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고 의미 있는 지도를 그려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길을 제시하는 능력. 이게 바로 현대 리더의 통찰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파수꾼은 그냥 다 잘 될 겁니다라고 외치는 긍정 전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진짜 임무는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희망과 함께 하지만 밤도 반드시 올 겁니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정직하게 알리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지 않고 다가올 위협까지도 똑바로 보고 대비시키는 것,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사야서가 전하는 세 가지 경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대의 진단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리더십과 조직을 직접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딱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조직의 반석은 아직 튼튼한가? 둘째, 지금 우리의 힘은 진짜 우리 것인가? 아니면 빌려온 것인가? 그리고 셋째, 나는 다가올 위험을 제대로 보고 알리는 깨어있는 파수꾼인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조직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의 달콤함, 외부의 수많은 유혹,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조직을 단단히 붙잡아줄 닻은 지금 어디에,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그 닻의 위치를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이 시작될 겁니다.